거대한 개와의 삶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는 28살이고 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그의 거대한 shepherd 견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가족과 신뢰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으로 이어졌답니다. 저는 가평에서 작은 서점에서 일하다가 남자친구 민재를 만났어요.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에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민재에게는 보름이라는 이름의 shepherd가 있었는데 보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름이는 거대했고 두터운 검은 털과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멋진 개였죠. 하지만 그의 넘치는 에너지와 거대한 몸집에 저는 조금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민재와 연애를 시작하며 우리는 자주 청평호 주변을 산책했어요. 그곳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키워갔죠. 하지만 같이 살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보름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민재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보름이가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죠. 그 커다란 몸으로 점프하며 저를 맞이할 때면 때로는 놀라서 몸이 떨리기도 했어요. 문을 빨리 닫으면 보름이는 슬픈 듯한 신음소리를 내며 밖에 남아 있었죠. 민재는 보름이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보름이가 부엌 창문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에 매료되곤 했답니다. 보름이는 점차 제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점점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꽃에 물을 줄 때나 하늘을 바라볼 때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보름이를 허락하기 시작했죠. 민재가 밤 근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보름이는 그런 저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 첫밤, 창밖의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던 그때 보름이를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의 차분한 존재가 제 두려움을 덜어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보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저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고 사랑과 신뢰가 자라는 작은 우리의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할 때는 이 모든 게 너무 쉽고 단순해 보였어요. 사랑, 아늑함, 조용한 저녁 시간.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일상과 가치관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꼈죠. 민재는 저와 같은 작은 마을 출신으로 믿음직스러운 남자였고 보름이는 그 가족의 일부였어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에 큰 개와 함께 사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름이와 저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의 거대한 발자국과 굵은 털이 집안 여기저기에 남아도 저는 이제 그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름이가 있는 집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민재도 웃으며 저를 보름이의 두 번째 주인이라 부르곤 했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연애와 동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감정과 신뢰의 여정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미스터리하고 강렬한 경험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민재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날, 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의 집 문을 처음 열었다. 가평의 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전통 한옥 스타일로 주변은 울창한 숲과 청평호의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져 있었다. 도심의 번잡함과 달리 이곳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 낯선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다. 처음으로 만난 보름이는 내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는 마치 숲속의 거대한 수호자처럼 보였고 검정과 갈색이 어우러진 빽빽한 털에 깊은 황금빛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보름이는 민재의 가족 그 자체였고 나 역시 그 일부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품고 있었다. 내 조건, 즉 보름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은 나의 작은 방어막이었다. 민재는 그 조건을 존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미묘한 표정에서 뭔가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민재는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밖에서는 보름이가 긴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어딘가 애처로웠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점차 보름이가 집 밖에서 짖거나 울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낮은 신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그 큰 몸집이 창문 아래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에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보름이의 존재가 두렵기보다는 안심이 되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보름이를 막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보름이는 대문 앞에서 나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나는 그 크고 무거운 발걸음을 피해 겨우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이의 온기가 문틈 사이로 전해져 왔고 그의 충성심과 애정이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재는 늦은 근무를 위해 집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둠이 내린 집 안에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부딪히며 윙윙거렸고 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보름이는 내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듬직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이 나를 조금씩 안정시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될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밤은 시작되었고 나는 보름이와 민재 사이에서 제법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작 뒤에는 아직 감춰진 비밀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보름이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린 시절 서울의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큰 개와 함께 사는 경험이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거대한 몸집과 넘치는 에너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보름이를 내게 소개할 때마다 보름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야. 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라며 나를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날도 저녁 무렵 나는 집안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보름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눈에 띄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털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보름이는 눈을 반쯤 감으며 편안해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한 게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벽해 보였던 이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가 새벽 근무를 시작하면서 나는 혼자 집에 남는 시간이 많아졌다. 평소에는 민재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지만 이제는 어둠이 짙게 깔린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첫날 밤 창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때 보름이가 내 옆에 다가와 누웠다. 그의 커다란 몸이 내 다리에 닿았고 나는 그 온기에 안도했다. 보름이는 나를 지키는 듯 조용히 몸을 낮추고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살폈다.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보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부터 보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내 외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견뎌내는 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집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낯선 그림자, 밤중에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 보름이는 그런 순간마다 긴장한 듯 몸을 일으켜 귀를 쫑긋 세우고는 나를 보호하려는 태세를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어느 저녁,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찬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보름이가 반갑게 달려와 내 얼굴을 핥았다. 그의 큰 몸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긴장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보름이와 민재,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나는 보름이 옆에 앉아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지만 나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무언가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보름이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거대한 존재와 함께하는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보름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리듬에 맞춰 변해갔다. 아침이면 보름이가 나를 깨우기 위해 부드럽게 코를 대거나 큰 발로 살짝 내 몸을 밀치곤 했다. 그 거대한 몸집에 놀라 움찔하기도 했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민재가 출근하는 아침과 저녁, 우리는 함께 청평호 산책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보름이는 여전히 문 밖에서 머물렀다. 내가 정한 그 한계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더 가까이 있길 바라는 감정이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밤 근무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나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고 어둠과 고요가 집안을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듯 했지만 그 순간 보름이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이 내 불안을 덜어주었고 나는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그 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보름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민재의 가족과 함께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 보름이와 닮은 또 다른 shepherd의 모습도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민재가 종종 이야기하던 가족의 수호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다. 갑자기 부엌 쪽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 소리를 따라가자 보름이가 벌떡 일어나 부엌 문으로 향했다. 그의 눈은 반짝이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부엌 바닥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가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보름이의 조상처럼 보이는 거대한 shepherd가 서 있었다. 편지에는 이 집과 그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보호받아온 비밀과 전승되어 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보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더욱 깊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보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이 집과 그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 깊숙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이 거대한 개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름이와 나, 그리고 민재가 함께하는 일상은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다. 보름이는 이제 나를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의 듬직한 존재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후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살랑거렸다. 그날따라 집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때 보름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두 발로 창문턱에 몸을 기대고 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를 불렀지만 보름이는 움직이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나는 보름이의 몸에 손을 얹었다. 그의 온기가 전해지며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보름이는 몸을 돌려 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난 그가 전하는 경고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보름이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집과 나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며칠 후, 민재가 일찍 귀가했다. 그는 내게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서연아, 이 집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어? 그리고 보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는 우리 집안을 수호하는 혈통의 후손이야. 민재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보름이와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셰퍼드는 보름이와 너무 닮아 있었고 편지에는 이 집에서 수백 년간 내려온 수호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시련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보름이와 민재, 그리고 이 집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신비로운 운명에서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이야기와 마주할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내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경이로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보름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이 집의 수호자라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느꼈던 따뜻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이 미스터리한 운명이 내 삶을 얼마나 깊게 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가평의 어두운 숲에서 부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럴 때마다 보름이는 긴장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나를 지켜주었지만 그 불안은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종종 기 상황을 다르게 해결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만약 내가 보름이와 더 빨리 마음을 열었다면, 아니면 민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 나는 서서히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름이는 나에게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용기를 얻었고,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졌다. 나는 그가 나를 지키려는 이유를, 그리고 이 집이 품고 있는 비밀을 더 알아내고 싶었다. 민재와 나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집과 가족에 얽힌 오래된 전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내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은 때로 무섭고, 때로는 신비로웠으며, 내가 평생 들어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강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보름이와 같은 수호견의 존재가 있었다. 나는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임을.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신비로운 운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보름이와 민재, 그리고 이 집과 함께 걸어갈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안에 자라난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사랑과 신뢰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비밀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나는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보름이와 함께 집 안에 있었던 나는 갑작스러운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창밖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집 안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답답했다.
그 순간 보름이가 갑자기 몸을 딱 세우더니 낮고 긴 으르렁 소리를 냈다. 그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빛났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를 바라봤다. 무언가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레 소리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보름이는 이미 앞장서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부엌 문을 열자 그곳에는 열리지 않은 지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에는 민재가 항상 잠가두던 문이었다.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문을 밀어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흘러나왔고 그곳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보름이는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레 아래로 내려갔다. 나도 뒤따라갔다.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나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편지들과 낡은 사진, 그리고 묵직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 속 글거들은 이 집에 얽힌 오래된 비밀과 수많은 미스터리를 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 집을 지키는 수호견의 전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름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이 집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어둠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이 아닌 오랜 세월 숨겨져 온 집안의 깊은 비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하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보름이는 나를 지키려는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곁을 지켰다. 집안에 돌아와서도 그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비밀을 지켜내야 해. 그리고 보름이는 그 중심에 있어 그의 말은 나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이 신비로운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재가 전해준 무거운 진실과 지하실에서 발견한 일기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나는 마치 숨겨진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보름이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의 몸짓과 눈빛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갑작스레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둠이 집안을 가득 채우자 나는 숨을 죽이고 보름이와 민재를 불렀다. 보름이는 즉시 일어나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켜서 작은 손전등을 비추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이 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집안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와 동시에 무언가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보름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림자를 향해 몸을 낮추고 경계했다. 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재는 나를 뒤로 밀치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서연아, 이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맞서야 할 존재야. 이 집과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보름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림자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보름이는 이를 막으려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퍼졌고 나는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내 머릿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듯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다. 보름이와 이 집, 그리고 우리 가족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신비로운 운명이 지금 이 순간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민재와 보름이와 함께 맞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우리는 그림자와 마주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과 비밀, 그리고 보름이와 함께할 여정이 지금 막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림자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보름이는 거대한 몸을 크게 부풀리며 으르렁거림을 더욱 높였고 그의 눈은 번개처럼 번뜩였다. 민재는 나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연아,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야. 이 집과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어.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보름이의 강렬한 눈빛이 내 안에 숨겨진 어떤 힘을 깨우는 듯 했다. 나는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숨겨진 용기와 결단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거대한 개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림자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어둠 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민재와 보름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이 집도, 우리도 지킬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름이가 크게 짖었고 그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집안 벽과 바닥에서 빛나는 문양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수호의 마법 같았다. 그림자는 그 빛에 닿자 급격히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다. 보름이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털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하지만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나는 느꼈다. 이 싸움 뒤에 더 큰 비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마주할 어둠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할 것이다. 보름이와 민재, 그리고 나,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이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야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민재와 눈을 마주쳤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내 마음속은 새로운 불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내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보름이의 무게감 있는 숨결과 민재의 따뜻한 손길이 내 손을 감싸 안았지만 나는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림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고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수호의 사명은 이제 막 그 막을 올린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 그날 발견한 낡은 일기장과 편지들을 다시 펼쳤다. 그 속에는 이 집에 얽힌 오래된 비밀과 미스터리가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보름이, 그리고 나와 민재가 이어받은 운명이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수호견의 혈통,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수많은 희생과 싸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보름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보름아,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자. 그의 눈동자는 깊고 신비롭게 빛났고 나는 그 안에서 확고한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민재도 내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을 함께 짊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 벽 한쪽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흘러나오며 새로운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미스터리한 문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민재와 보름이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비밀도 어떤 어둠도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순간 밖에서는 다시 한번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집안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우리 셋은 운명처럼 묶여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거대한 개와 함께하는 삶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와 용기를 심어주었고, 사랑과 신뢰로 엮인 우리의 작은 가족은 이제 세상의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